안녕하십니까. 법교과 재산 1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주제는 총 보시는 바와 같이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세법상 주택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의 개념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상 용도로만 주택을 정의하다 보니 주택으로 개조한 컨테이너가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을 보시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를 취득한 다음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8년 이상 작용 후 양도한 사례입니다. 이때 컨테이너에는 전기장판과 수도시설과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주택으로 개조한 컨테이너가 주택인지 여부는 상시 주거가 가능한지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개정세법에서는 이러한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의 개념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된 내용을 보시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서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으로 출입문과 화장실과 취사시설 이 3가지가 꼭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1세대 판정기준 관련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기본 전제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1번 30세 이상인 경우, 2번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3번 30세 미만 미혼자로서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1번과 2번은 문헌상 명확하지만 3번의 경우에는 소득의 구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 판단 영역에 있습니다. 관련 질의를 보시면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엄마와 딸이 A주택과 B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데 엄마가 A주택의 계약을 5월에 한 다음 세대 분리하고 딸이 엄마의 지인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A주택의 잔금을 7월에 치른 경우 엄마와 딸을 독립된 세대로 보아서 이 A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의 발생 구간이 문헌상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개정세법에서는 이러한 1세대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 기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즉 소득 요건을 개정하였는데요. 소득 요건을 보시면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경상적 반복적 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중 인적 용역 대가,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속 반복적 성격의 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비과세 소득과 필요경비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단독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약 222만 원 정도이고요. 이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는 약 1,065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12개월간 발생한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1,065만 원 이상인 경우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판정 관련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에서는 상속 지분, 거주 여부, 나이 순에 따라서 이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이유는 이 소유자를 기준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소득령 제154조 1항에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령 제159조의 4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 때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령 제154조 1항과 소득령 제159조의 4에서의 2년 이상 거주 여부는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의 거주기간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세법에서는 이러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정 기준을 좀 더 합리화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시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상속인이 A, B, C 이렇게 3명이고 이때 A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리고 A와 C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B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때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보시면 종전 규정에서는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인 A가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A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전 규정에서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긴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A, B, C 중 B가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개정 규정에서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기준 관련입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는 대주주 구분 없이 전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주식 경우에는 대주주 거래와 소액주주 장외 거래만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주주 거래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다 보니 세법을 개정하는 시즌이 되면 대주주 범위가 개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큰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주주의 판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그 판정 시점은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판정 기준은 종목별 지분율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입니다. 먼저 지분율을 보시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 소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분율에 상관없이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개정세법에서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주주 판정을 개정하였는데요. 종목별 시가총액 기준을 50억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의 20%, 3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30%를 가중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렇게 총 4곳입니다. 이때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즉,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관련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1. 과세기간 내에 1억 원, 5. 과세기간 내에 2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 감면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실질은 하나의 거래인데 형식은 두 개의 거래로 나누어 거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 비과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A 토지를 지분 분할하여 양도한 사례입니다. 즉, 2021년 12월에는 A 토지의 3분의 1을 양도하고 2022년 1월에는 A 토지의 3분의 2를 양도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억 원씩 하여 최대 2억 원을 감면 신청한 사례입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조사하여 이 두 개의 거래가 실질은 하나의 거래로 확인되어서 1과세기간 내에 1억 원 감면만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때는 양수인이 서로 부부관계인데요. 양도인이 양수인 각각에게 B토지를 필지를 분할하여 B1과 B2로 양도한 사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2021년 11월에 병에게 B1 토지를 양도하고 2022년 2월에 정에게 B 토지를 양도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억 원씩 하여 최대 2억 원을 감면 신청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 두 개의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거래로 확인을 하여 1과세기간 내 1억 원 감면만 적용하였습니다. 개정세법에서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면한도의 예외를 신설하였는데요. 1번과 2번에 해당하면 1개의 과세기간 내 양도를 보아서 1억 원의 감면만 적용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필지 분할하거나 지분 분할한 토지를 먼저 일부를 양도하고 그 다음 양도일부터 2년 내 나머지 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하나의 과세기간 내 양도를 보아서 1억 원만 감면을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